자, 이번 시간에 이제 문제 212페이지 48번 봐봅시다. 자, 소득세법상 아버지가 국내 소유 토지를 아들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죠. 잠깐 봐보죠.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자, 남편 말고 부인 규정이 있죠. 부인.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를 않죠. 그럴 때, 자, 이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양도소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란, 자, 시가와 거래 대가가 있겠죠. 대가. 그래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미달, 즉 싸게 팔았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초과. 그래서 비싸게 사오는 경우에 그러면 양도짐과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저가 양도. 또, 비싸게 사온 것을 고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저가, 고가, 양수도 있어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죠. 그럴 때는 시가로 거래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계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저가, 고가를 판정한 범위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액이 3억을 벗어난다거나 시가의 5%를 벗어날 경우를 부당히 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히 계산의 부인 규정을 한번 회피하기 위해서 돌려서 파는 우회 양도가 있습니다. 돌려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우회 양도에 있어서 증여자 갑, 수중자 을, 증여자, 수중자. 네, 증여자와 수중자가 역시 특수관계인 거래에 있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제외가 되죠. 이유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여받은 수중자가 제3자 병한테 5년 내 양도할 경우 우회양도 의미는 수중자가 증여에 따른 증여세 부담할 것이고 병들한테 팔므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증여세 합계액과 양도소득세 합한 금액하고 증여자 갑이 병돌이한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보다 작을 수가 있죠. 즉 증여세를 예를 들어서 100원, 양도세를 50원에서 합한 금액이 150원이 되는데, 증여자 갑이 병들한테 직접 양도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160원이라면 병돌이한테 증여자가 직접 양도를 보는 게 우회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증여세와 양도 합한 금액이 양도로 계산한 금액보다 클 때는 직접 양도를 보지를 않죠. 그대로 증여세와 양도세를 수중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회양도에 있어서는 을이 팔았지만 증여자가 직접 양도를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는 증여자 갑한테 있고, 그러면서 수중자 을이 팔았는데 갑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중자는 연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와 관련해서 우회양도가 구분 좀 하셔야
48번 문제가 정리가 되어지죠. 자, 그럼 1번 토지에 대한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격. 쉽게 말하면 불특정 다수간에 거래되어 성립될 수 있는 가격을 시가라고 하죠.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은 특수관계에 해당이 되죠. 특수는 본인과 우리가 부모를 포함해서 우리가 친척, 친인척들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국내 주소지가 된다. 소득세법의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로 관할 세무서로 하죠. 자, 네 번째, 토지의 시가를 1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9억 원의 양도를 했다면 부당이 계산에 부인기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가가 10억이라고 주어졌죠. 10억에 대해서 거래한 양도가액을 9억이라고 그랬죠. 9억. 자, 그러면은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은 안 벗어났죠. 그런데 10억 시가의 5%면 5천만 원이죠. 그래서 9억 5천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부당히 계산은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면서 네 번째 틀렸죠. 다섯 번째,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후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했죠. 그리고 5년 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할 경우는 2월과세 규정이 되죠. 그럴 경우 필요경비인 취득가격은 증여한 갑이죠. 증여한 배우자 즉 아버지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필요경비로 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렸죠.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2월과세 규정, 부당 계산의 부인 규정, 그리고 우회양도 규정은 난이도가 상에 해당된 문제로서 자주 출제된 문제니까 좀 힘들어도 정리가 필요하죠. 자, 49번 봐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째는 적용요건 하면 정리되어 있죠. 토건, 쌈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공제율이 10에서 30%짜리 24에서 80%짜리로 99단은 외자 38은 24 그 패턴 기억나시죠? 그리고 특별공제에 있어서 배제된 경우는 미등기 양서만 적용되지 않죠.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틀린 설명으로죠. 첫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 자산의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는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은 80%가 적용이 되겠죠.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기 양도선 제외자산인데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따라 취득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거는 미등기 양도선 제외된 자산으로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다음에 특별공제는 등기되고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에서 토건 쌈이 나왔죠. 다음에 양도 소득금액은 일명 양도 차익 두 번째 소득금액 세 번째 과표로서 채속과 특기를 살려야 되죠. 그랬을 때 양도 소득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별 특별공제를 차감한 공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틀렸죠. 자, 다음 52번 봐보죠. 52번.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설명원데 틀린 거 우리 지난해 문제죠. 70%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자, 70%가 되죠. 7자죠. 미등기 양도자산 7자니까 70%. 그럼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 건물은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죠. 네, 세 번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고대에서는 과세될 경우에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그랬는데, 자, 이 문장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자, 고가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돼도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이죠.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으로 과세된 경우에 특별공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과세 요건은 2년 이상이죠. 112 범죄신고 2년 이상의 보유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6개월 보유한 고가주택이죠. 그래서 원래는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고가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안 돼서 과세된 경우죠. 이럴 경우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잖아요. 2년 6개월 보유한 고가주택이니까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부분에 보유기간 2년 6개월이 포인트였죠. 그래서 우리 지난해 시험에 했지만 약간의 난이도가 가해져서 많이 실수한 문제 유형이 되니까 그래서 비과세 요건과 특별공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구분에서 비과세 요건은 112 범죄신고, 자, 특별공제는 토건 쌈이 좋아요. 3년 보유 이런 거 좀 구분이 필요하죠. 네 번째,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곱하여 계산하죠. 양도차익이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 보유기간이 12년인 상가 건물은 우리 일반 토지 건물에 적는 10에서 30%짜리니까 10년 이상은 30%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53번. 자, 특수관계자 을로부터 3억 1천에 취득했던 것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양도소득 금액을 물었으면 양도가액도 알았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죠. 양도소득 금액을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물었죠. 자, 그런데 양도한 물건이 토지입니다. 토지를 팔았는데 미등기 등기된 집과 토지였죠. 등기가 됐고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죠. 2016년부터 비사업용 토지도 특별공제가 적용되지만 그 보유기간 기산일이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 2015년, 14년도에 많이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보유기간의 기산이 시작이 201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취득한 것으로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죠. 그러면 사업용 토지죠. 이랬을 때 특수관계자, 그러니까 을로부터 토지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차감해야 되는데 시가가 얼마는 3억 원. 3억 원의 시가를 3억 1천에 취득을 했죠.
취득을 3억 1천에 취득을 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병에게 자 5억 원에 팔았는데 자 시가가 얼마냐면은 5억 6천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죠. 그래서 자 양도가액이 5억이었죠. 자 이럴 경우에 자 물었는데 취득을 2012년 자 3월 5일 취득했고 12년 3월 5일 날 양도를 언제 하면 2016년 10월 5일 2016년 10월 5일 날 팔았죠. 자, 이럴 경우 이제 자 전제를 보면은 취득가액에 필요경비는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나머지 필요경 기타 필요는 자양강제 등은 없다는 가정이죠. 그러면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인데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판다거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비싸게 살 경우에 부당인 계산의 부인 규정이 있죠. 그러면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안 벗어났죠. 안 벗어났는데 자 시가가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5억 6천에 5억 6천에 5%를 하면 5, 6, 30, 5, 25 약 3천만 원 되죠. 그러므로 5억 6천짜리를 5억에 팔았으면 약 5억 3천 밑으로 거래를 했죠. 이런 경우는 범위를 벗어났죠.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가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이 5억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시가가 3억짜리인데 3억 1천원에 샀다고 그랬으니까 3억은 안 벗어났죠. 자, 그런데 자, 시가의 5%면은 3억의 5%, 1,500이죠? 1,500의 범위는 안 벗어났죠. 그럴 경우는 부당인 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도가액을 5억 6천원 하고 취득가액이 3억 1천이 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5억 6천에서 3억 1천을 빼니까 자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 500만 원이 자 이죠. 5억 6천에서 자 3억 1천을 뺐죠. 그래서 2억 5천 2억 5천만 원이 양도 차익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용시죠. 그러면 이제는 특별공제에 있어서는 양도 차익에 적용되는데 비사업용途해당되지 않고 등기된 땅이니까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죠. 그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 2억 5천에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보유기간이 자 2006년 자 12년에서 2000년이니까 16년에 팔았으니까 자 보유기간이 4년 7개월 되죠. 그럼 4년 7개월이니까 3년 이상 1년 단위로 적용이 돼서 3% 늘어나니까 3, 4, 12 공제율이 12%가 되겠다. 12%. 자, 그래서 특별공제 금액이 2억 5천에 12% 하면은 3천만 원이 되겠다. 3천만 원. 2억 5천에 12%. 자, 그래서 자, 양도 소득 금액은 2억 5천에서 3천을 빼니까 2억 2천만 원이 자, 양도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산정 자체의 계산식에 양도 차익 구하는 것, 양도 소득 금액 과정은 역시 좀 필수로 좀 해주셔야 되죠. 자, 다음 57번 봐보죠. 7번. 자, 2015년 7월 1일에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에
2016년도 7월달에 양도했습니다.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 비과세이 아닌 1세대 2주택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에 있어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2015년도부터 보유기간 1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로 개정이 됐죠. 이럴 경우에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할 때 주택수하고는 무관하다. 관계없이 적용하죠. 그래서 2주택자라 할지라도 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세율은 보유기간을 따지면 되는데, 자, 취득을 언제 했냐면 2015년 7월 1일, 언제 팔았냐면 2016년 7월이죠. 7월 10일 날 팔았죠.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죠. 그럼 1년 이상이 되면은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적용이 되는데, 자, 이 주택의 양도에 따른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었죠. 이 문제 포인트는 과표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포인트에서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은 무슨 그래프? 계단 그래프. 그럼 계단 그래프가 적용이 돼서 과표 구간이 5단계죠. 그래서 1,200만 원, 1,200 이하, 4,600, 8,800, 1억 5천. 자, 초과까지 5구간이죠. 그랬을 때 6%짜리냐, 15%짜리냐, 24냐, 35냐, 38이냐. 그랬을 때 과표 1,200까지는 1,200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의 6%인데 과표가 1,000만 원 주어졌으니까 6%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1,200 이하일 때는 과세 표준의 6%가 적용이 돼서, 그래서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 되는데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에 주어졌기 때문에 6%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자 60번 봐보죠. 60번. 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자, 설명 중 틀린 걸 물었죠. 이전 모두 등기된 주택은 보유한 3년 이상이 된다. 그래서 자, 1세대가 내가 집이 두 개, A주택, B주택, 자, 2주택자로서 그 중에 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다. 그 말. 그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첫째, 2주택을 해당 기간을 달리해서 양도하고 다른 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250만 원 기본공제가 된다. 기본공제 연 250은 연 250이죠. 연은 과세 기간을 의미하니까 연도를 달려서 팔면은 기본공제 250을 각각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먼저 양도한 주택은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특별공제 배제는 미등기만 배제죠. 그래서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겠죠. 왜? 두 집 중에 한 집 팔아서 과세가 됐고 나머지 한 집은 비과세 요건이 되면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4번, 먼저 양도한 주택에 발생한 소득에서는 5단계 초과 누진 주택수 무관행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초과 누진세율 대상. 다섯 번째, 먼저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질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 결정할 경우에는 암기틀이 있죠. 양도가액의 추계는 매감기, 취득가액의 추계는 매감환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그래서 자, 기준시가, 감정, 매매 사례, 등기부 기재가의 순서대로 순서가 잘못됐죠? 자, 먼저 매매 사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가에, 그 다음에 기준시가 등으로 순서대로 적용이 되지. 그래서 문이 서술아래 다 매매 사례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은 그 배열 순서가 다르죠? 한 서너 번 나왔던 유형입니다. 항상 순서를 중시하니까. 왜? 이 가액 적용 순서의 가액에 따라서 자, 소득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딱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매감기든 매감 환기능을 구분 좀 하시면 됩니다. 62번. 자, 갑을병 세 사람이 각각 보유한 거주한 집을 자, 팔았을 때 실가도 똑같고 과표가 동일합니다. 비과세 못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크기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죠. 자, 그랬을 때 자, 갑이 을하고 병이 지금 자, 질파하는데 과자 산출세액의 크기를 물었다. 뭐야? 산출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인데 과표가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과표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율에 적용에 따른 세액을 구하니까 갑은 1세대 1주택자고 갑은 1세대 1주택, 을은 1세대 2주택, 병은 1세대 3주택자입니다. 3주택. 자, 이럴 경우 한 집을 팔았죠. 그럴 때 주택의 양도소득 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누진세율인데 갑은 1년 3개월 보유, 을도 3개월, 1년, 병도서 보유기간이 다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표도 동일하고 세율도 동일하기 때문에 갑을병 산출세액은 이꼬르가 되는 겁니다. 이꼬르.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도 좀 파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6번 봐봅니다. 66번. 자, 물음이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애정신고 및 확정신고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찾자. 매매의 행위가 언급한 거 아니고 국기법상의 기한 연장 사유다. 우리가 국기법상 기한 연장 사유는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 연장 사유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6년 3월 15일에 양도할 경우에 애정신고기한은 2016년 6월 16일이다 그랬죠. 자, 애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두 달이죠. 양도일로부터 두 달이 아니라 그래서 3월 15일 날 양도일은 3월 말, 4월, 5월 그래서 4월 5일가 5월 30에서 3월 말 그래서 4월, 5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다음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납부 세액공제가 준다. 우리가 과거에는 적용된 규정이지만 지금은 애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없습니다. 다음에 애정신고 관련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에 그 부분에서 확정신고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그러면 더블 이중 부과가 되죠. 그래서 애정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확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애정신고 납부할 때 양도 차익에서 특별공제 빼서 소득금에 기본공제 빼서 과세표준 세율적에서 산출세액에 의한
계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겠죠? 정확하죠? 애정신고 납부라고 그래서 세금 계산을 간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정상적 계산이 이루어지죠. 5번 확정신고 기한은 양들이 속하는 연도의 6월 달이 아니죠. 5월 1일부터 5월 30일이 확정신고 종합소득 소득세 신고에 달하고 같습니다. 다음 67번 7번 자, 문제 포인트는 국토법상이죠. 토지거래 계약에 있어서 허가구역에 있는 땅에 대해서 2016년 1월 30일에 매매결 체결하고 2월 28일 날 대금을 수령하고 5월 30일에 허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 저는 유동적 무효 상태죠. 그래서 허가발이 확정적 이유가 되기 때문에 애정신고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이 아니라 허가일, 허가에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이니까 허가를 5월 30일에 받았기 때문에 5월 30일에 속하는 달 5월 말부터 2달 6월 7월 31일이 애정신고 기한이지 대금 청산이 2월 28일에서 2월 말부터 2달 아니죠. 국토법상에 좀 토지거래 허가를 정리를 해 주셔야겠죠. 다음에 70번 봐보세요. 70번 사업자가 아닌 갑이 2016년 5월 달에 토지를 지금가 양도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에 존재한 땅을 팔았네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500입니다. 이럴 경우 신고 납부한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단서가 과세기간 중 당해거래 이외에 다른 양도거래는 없고 답지항은 서로 독립적이며 주어진 조건 외에는 생각하지 마라.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1번 2016년 7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애정신고죠. 그럼 5월 15일 날 양도가 이루어졌으니까 5월 말 6월 7월 30일 애정신고 기한 옳은 설명. 두 번째, 애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애정신고되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애정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도 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다만 애정신고의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그에 따른 확정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우리 또 지난해 문제네요. 애정신고할 경우 양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양도소득 분할납부 요건은 납부세액이 지금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눠낼 수가 있는데 납부세액이 얼마냐? 1,500이죠. 그래서 분할납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애정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애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죠. 다만 과세기간 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할 경우 누진세를 적용 대상이 돼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해야겠죠. 다음 토지의 수용에 대한 경우로서 분할납부한 경우는 애정신고 기한까지 분할납부에는 자 항상 세정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 납부 기한 내 신청을 하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가 틀렸죠. 71번. 자, 박스 자료 문제 유형으로 정리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해서 양도할 때 장부 등에 의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에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되냐? 양도 취득가액 같이 물어봤죠. 이거는 매감 환기, 매우 심한 감기로 환기가 든다. 그래서 기역 매, 니은 환, 디귿 감, 니을 기니까 그를 배열을 하면 되겠죠. 자, 다음 73번 봐보세요. 3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6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미등기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든 다주택의 양도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1세대, 1세대 비과세율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에 다른 것은 겸용주택에 있어서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이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다음 증여자인 매형이 채무를 주승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S를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 2016년에 양도한 토지 발생한 양도 차선 손해를 봤죠. 이건 5년 내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이월해서 넘겨가면서 공제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덩어리별로 우리가 양도소 구분계산 등에서 결손금도 통산이 되는 거지. 자, 2월에서 공제받는 건 아닙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9억을 초과한 분에서는 과세가 돼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9억 초과는 과세하니까 양도소득금액 과정서 계산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 한번 할 수 있죠. 다음 75번. 이제 기출집 문제 정의를 정리하고 있지만 양도소득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몇 개 보죠. 75번.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찾자. 1번.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지한 등기된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그래서 지방주택 소유로 두 집일 경우에 특례가 있죠. 이럴 때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되죠. 특례로서 이때 법정 요건은 사유, 자 지방 취득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 법정 요건이요 일반 집을 팔면 특례가 되죠. 두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의 경우 양도 취득 시기는 소인사 중 빠른 날로 하죠. 다음 세 번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양도자가 부담이 아니라 양수다, 산 사람이 부담하기로 약정할 경우 양도 취득 시기 대금 청산일을 판단할 때 대금에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 국내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인 다른 소유의 부동산을 물납할 수가 있다.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2016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물납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뭐 물납제도가 없는데 뭐 물건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자 토지와 건물이 본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팔 경우에 기본공제는 연 250이 된다. 그럼요. 연 250은 또 기본공제는 세 덩어리죠. 부동산 덩어리, 주식 덩어리, 파생상품 덩어리. 세 덩어리 각각이니까 토지 건물은 부동산 덩어리에 속하죠. 그래서 250개 못 받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좀 넘겨서요. 자, 81번 봐보세요. 81번. 자, 국외자산, 국외입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래서 국외자산에 대한 우리 규정의 기본적인 정리를 하면서 첫째, 자, 외화 환산은 애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재정 환율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틀린 게 뭐냐면 지출일 현재에서 자, 양도 차익계산은 필요경비죠. 필요경비는 돈이 나가는 거고 양도 돈 들어온 거니까 필요경비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만약 양도가액은 수령일 현재가 되니까 필요경비니까 우리가 기준 현재에서 기준 재정환이 옳은 지문. 근데 이 두 번째, 국의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5년 이상. 계속해서 3년간 틀렸죠. 미등기 토지는 40% 국에는 미등기 관련 규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제는 3년 이상 국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는 받지만 특별공제는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국의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이 합니다. 실가가 있더라도 현행으로 사정한 방식 시가가 아니죠.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85번 봐보세요. 15번.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임대에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데, 자,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래서 기본 틀은 부동산 임대업은 개인 우리가 사업성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 대여, 부동산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범위인데, 첫째,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상권 대여는 사업소득 아니죠. 지상권 대여 사업소득 아니죠.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 미등기 부동산 임대고 대가로 받는 건 사업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도든 취득이든 대여든 등기 여부에 관계없습니다. 다 세금의 문제를 따질 때. 다음에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도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옳은 거.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고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비과세 못 받습니다.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기출문제 정의 부분에서 그래서 자, 우리가 기본 문제 해설 분야가 좀 부족한 부분들, 특히 뭐 사례형이라든가 계산형 예를 위주로 한번 정리해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은 종합적 중에서 한번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